몇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한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나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사 첫날 마치 환영 인사라도 건네는 듯 낡은 수도관이 내는 귀신 같은 소리가 밤새도록 귓전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런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잠이 들었다. 며칠 지나고 나서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었고 복도 끝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한 문이 있었다. 문에 다가갔을 때 문이 스르륵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다. 그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곧 이어오지 말거라. 나는 짧은 말을 남겼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이불을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이후로 꿈은 반복되었고 가끔은 꿈속의 할머니가 나를 향해 손을 뻗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결국 이 이상한 꿈을 잊어버리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약속을 잡아 밤늦게까지 친구들을 만나며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이번엔 다른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현관문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밤에는 조심하세요라는 짧고 간결한 문구였다. 괜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나는 문을 잠그고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잠에 들었다. 밤중에 갑작스러운 소음에 잠에서 깨어났다. TV는 꺼져 있었고 방 안은 침묵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그 발소리가 멈추고 문 손잡이가 돌려지는 소리. 긴장한 나는 침대 아래로 몸을 숨기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손잡이는 돌리려는 듯 몇 번인가 흔들렸지만 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곧이어 천천히 발소리가 멀어져갔다. 한동안은 그런 일이 계속되었고 나는 그때마다 숨 막히는 공포에 시달렸다. 결국 이 일을 참을 수 없게 된 나는 집주인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집주인은 처음엔 심각하게 듣지 않았지만 내가 보여준 메모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얘기하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이 아파트에는 몇 년 전 한 할머니가 홀로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살았으며 평소 마을 사람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집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고 그 후로 몇몇 주민들이 간혹 그녀의 모습을 복도에서 목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동안 가졌던 의문과 불안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떠나게 되었지만 때때로 그때의 꿈과 소름 끼치는 밤의 경험이 내 기억 속에 스멀스멀 올라왔다. 지금도 가끔 그 아파트를 지나칠 때면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곤 한다. 그곳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만 같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혀지겠지만 그 할머니의 마지막 경고는 아직도 내 귀에 맴돈다. 오지 말거라.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존재하는데 이 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볼게.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아파트의 수상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야.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이 아파트는 예전에 잘 나가던 단지였지만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점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 면가움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곳에선 밤이 되면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경험한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아파트를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민수는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싸게 나온 매물이라 큰 기대 없이 시작한 이사였지만 그는 이사 첫날부터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첫째 날 밤 민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자기 집 위층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였다. 분명 이사 올 때 위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했던 게 기억났다. 혹시 다른 사람이 이사라도 온 걸까? 라는 생각에 그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그 소리는 계속되었다. 민수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계단을 올라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불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돌아서기로 했다. 다음날 아파트 관리소에 들러 상황을 설명했다. 관리소 직원은 입주자가 없다고 말하며 민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민수는 아무래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잊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위층에서 나는 소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들렸고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발소리까지 들렸다. 민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위층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문을 두드려 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갑자기 소리가 멈췄고 정적이 흘렀다. 그는 다시 관리소로 내려가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갑자기 관리소 직원이 심각한 얼굴로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민수가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에서 위층 문이 자동으로 삐걱 열리는 모습이 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그 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였다. 텅 빈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민수가 돌아간 후 다시 문이 닫히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문 너머에서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놀란 관리소 직원은 바로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도착해 위층을 조사했지만 그곳에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 중 한 경찰관이 아파트 단지에서 오래전 사라진 한 여자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녀는 초기에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쯤 실종된 상태였다. 이후 민수는 그 아파트를 떠났고 그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아파트는 점점 더 낡아져갔고 마을에서는 그곳이 귀신의 아파트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도시 전설처럼 퍼졌고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도전을 하곤 했다. 하지만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다며 두려움에 떨며 돌아왔고 그 아파트는 결국 무너질 때까지 사람들의 공포 대상이 되었다. 이후로도 그 아파트의 이야기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누군가는 귀신이 실제로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누군가는 그저 장난삼아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그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아파트 터를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공포썰 중 하나일지도 모르지만 귀기썰인 그 아파트의 전설은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는 몇 년 전 여름에 흐린 날에 시작됩니다. 당시 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과제를 위해 친구들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도시에 비해 시간이 완전히 멈춘 듯한 곳이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안개 속의 수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우리는 마을의 유일한 숙소에 짐을 풀고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그늘이 드리운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설에 관해 물었을 때마다 그들은 침묵하거나 주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안개에 대해 들었습니다. 숙소 주인 할머니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이들, 이 마을에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단다. 안개가 짙어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말거라. 수호자가 너희를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 우린 웃어넘기며 할머니의 말을 그저 옛날 이야기로 취급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마을의 명소들을 둘러보다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숲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친구 중 하나가 그곳을 탐험해보자고 제안했죠. 우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 들어갔고 점점 길은 사라지고 숲은 깊어졌습니다. 숲속은 갑자기 안개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개는 마치 갈 길을 잃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죠.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당황한 우리는 각자 휴대폰을 꺼내 GPS를 켜보려 했지만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 눈짓을 주며 발소리의 방향을 응시하였습니다. 돌아보았을 때 안개 사이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인간과 비슷해 보였지만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동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얼마 후 형체는 사라졌고 안개 속에
던져진 듯한 기분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장소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방황하던 끝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숲에서 나올 때 금세 안개가 걷혔고 평범한 마을의 모습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할머니께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무도 너희를 따라오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수도다는 길을 잃은 혼들만 데려가거든. 우리는 그제야 이 마을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마을을 더 신중하게 탐험했고 무엇보다도 안개가 낀 날에는 절대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는 도시로 돌아갔지만 그때의 경험은 여전히 우리를 가끔 악몽 속에서 괴롭히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누군가 믿겠냐고요? 당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절대 다 알 순 없겠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혹시 안개 낀 날에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형체가 보인다면 그것이 당신을 찾으러 온 그 수호자일지도 모르니까요.